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테나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약스가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아약스는 공시장면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만 봐도 16경기에서 12승 3무 1패를 기록했는데 무려 쉬운 한 골을 기록했고 실점은 단 4실점뿐이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르트문트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모두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약스의 축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약스가 대단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2018-2019 시즌 이후에 더용, 더리우트, 반더비크, 지에으, 쇠네 같은 핵심 선수들, 그리고 펠트만이나 데스트처럼 팀의 주축이 되어줄 선수들까지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빈자리를 대부분 젊고 유망한 선수들로 대체하면서 팀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베르하위스 정도를 제외하면 떠난 선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수들이 모두 20대 초반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를 팀의 핵심 선수로 만들어내고 핵심 선수가 팀을 떠나면 또다시 훌륭한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아약스의 방향성과 일치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테나 감독이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아약스의 전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핵심 선수가 팀을 떠난 이후에 새로운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을 때도 팀의 조직력과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난 이후에도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테나 감독과 아약스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약스는 4-2-3-1과 4-3-3 전형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반더비크와 더용이 있을 때도 반더비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지만 더용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주면서 4-3-3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 때가 많았는데요. 현재 아약스는 반더비크와 더용이 있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달라졌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약스는 이번 시즌 베르하이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그 뒤에 알바레스와 흐라본베르가 배치되는데요. 특히 상대팀이 역삼각형 형태의 중원 라인을 구성할 때 아약스는 4-2-3-1 전형을 사용하면서 상대의 중원을 1대1로 압박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팀이 정삼각형 형태의 중원을 사용하면 압박을 위해서 흐라본베르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고 4-3-3 전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4-3-3 전형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4-2-3-1 전형을 사용할 때도 볼을 전개할 때는 흐라본베르가 높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4-3-3 전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약스는 베르하이스와 흐라본베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약스는 안토니와 타디치를 좌우 측면으로 넓게 배치하는데요. 상대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분산되면 이때 베르하이스와 흐라본베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알레의 바로 밑에 위치합니다. 상대 수비가 분산될 때 중앙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아약스는 알레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알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알레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베르하이스나 흐라본베르가 받아주는 패턴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안토니와 타디치가 좌우 측면에 위치하고 베르하이스와 흐라본베르가 올라와서 알레의 밑에 위치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좌우 측면에 2명의 선수, 중앙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전형인데요. 한편 여기서 중요한 선수들은 마즈라이와 블린트로 이어지는 좌우 풀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좌우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데요.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여 들어오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도 중원의 선수가 부족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이 역습을 전개할 때 블린트나 마즈라이가 중앙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아약스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상황에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 때문에 상대팀이 역습을 전개할 때 풀백이 중원에서 상대팀의 공격을 방해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측면 공격수들이 좌우로 넓게 벌려주고 중앙 미드필더들은 높은 지역으로 올라올 때 풀백들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는 제주스와 포든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 데브라이너와 긴도안이 올라오면서 칸셀로와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맨시티의 움직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약스는 공격할 때 맨시티와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여기서 테나 감독은 자신만의 전략을 더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의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낼 때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측면 공격수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주목해볼 만한 특징인데요. 이것은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움직임인데 베르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로 오기 전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던 선수였지만 테나 감독이 의도적으로 중앙에 배치시켜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가져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흐라번베르 같은 경우도 측면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라서 타디치와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되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에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아약스가 공격할 때 측면 공격수인 타디치와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오히려 베르하이스와 흐라번베르가 측면으로 빠져있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풀백까지 아약스의 스위칭 플레이에 가담합니다. 측면 공격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낼 때 중앙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의 견제를 받고 있으면 풀백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침투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백 때문에 상대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측면 공격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풀백이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아약스의 경기를 보면 측면 공격수가 상대의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낼 때 풀백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측면 공격수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풀백이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테나 감독 체제에서 풀백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약스는 좌우 측면에 위치한 3명의 선수가 자리를 끊임없이 바꾸면서 측면에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공격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가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풀백이 올라올 때는 중앙 미드필더가 풀백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백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는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측면에 위치한 풀백과 측면 공격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3명의 선수가 모두 측면과 중앙 지역에서 모두 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고 3명의 선수가 자리를 계속해서 바꾸는 만큼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나 감독의 아약스는 이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유연한 팀인데요. 아약스의 축구가 유연한 플레이를 추구한다는 것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약스는 볼을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높게 올라가면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줄 때도 있지만 상대팀이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게 되면 풀백들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 위치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라인 앞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2명으로 늘어날 때 상대팀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놓치게 되고 이때 여유롭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것인데요. 경기를 봐도 중앙 수비수인 마르티네스가 중원으로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알바레스 옆에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때 후방에는 팀버 한 선수만 남게 되는데요. 앞선에 2선수가 있는 만큼 팀버는 패스 선택지가 2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알바레스가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중앙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후방에 있는 알바레스, 마르티네스, 팀버 이 3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고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명의 선수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아약스는 상대팀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알바레스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팀버가 올라가면서 알바레스와 팀버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 선수의 자리가 바뀔 때 상대팀이 팀버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팀버가 여유롭게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또한 아약스는 상대의 압박을 벗어날 때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골키퍼가 볼을 전개할 때 중앙 수비수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다면 알바레스가 내려오면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의 선택지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움직임으로 후방에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선수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바꾸면서 상대의 압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약스의 특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약스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짧은 패스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전방에 포스트 플레이에 뛰어난 알레가 있는 만큼 아약스는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기 어려울 때 알레를 향해서 길게 볼을 걷어내고 알레가 볼을 떨어뜨려주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드 볼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약스의 빌드업 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팀은 아약스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기록만 봐도 아약스는 볼을 점유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번째로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약스의 강점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약스는 압박을 시도할 때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에서 선수들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팀이 볼을 전개할 때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볼이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고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팀의 패스 루트를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상대를 둘러싸는 플레이를 반복하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봐도 상대팀이 한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아약스의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르게 모여들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약스가 좁은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력,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테날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아약스는 스쿼드 내에서 30살이 넘는 선수가 골키퍼 2명,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블린트와 타디치 단 2선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선수가 20대인 만큼 선수들이 젊고 체력적으로 뛰어난 팀이라서 강력한 압박이 가능한데요. 정리해보면 아약스는 테날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과 젊은 선수들의 힘이 더해지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테날 감독이 수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빅클럽들이 왜 아약스의 주요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즌인데요. 아약스가 이번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풍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아약스의 패기 넘치는 축구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